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이 코덱스 헬스케어와 코덱스 바이오를 살펴보시면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대 가까운 상승,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약바이오가 2025년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또 그리고 AI 진단 섹터들이나 플랫폼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다들 이제 다가오는 1월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계속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되는데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될 건지,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제외한 이후에 제약바이오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2025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몇 개 추천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성욱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200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구독자 1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빠르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 누적해 나가면서 받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좋은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기실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모여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여러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투자처를 찾는 그러한 공유의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M&A나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가 집중을 받을 거라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최근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까먹고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는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 첨생법, 그리고 우리 제약바이오 주주들도 이제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투자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면 미국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가 우려 기업에 유출되면서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법인데요. 여기서 우려 기업이라고 함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시엠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실제로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자체에서 이 우려 기업을 중국의 CDMO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CDMO 기업이라고 하면 의약품의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임상이나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 CDMO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빅바이오텍에서 어떠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이 우시엠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약이 실제 미국인들에게 잘 듣는지 그런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여러 가지 DNA라든지 그러한 백인들, 흑인들 등등 그렇게 미국인들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인의 인종들에 대한 DNA 데이터가 중국에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 정책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계속 무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 미국인들의 DNA를 이용해서 미국인들에게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생물보안법이 국가 안보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통과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생물보안법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밀고 있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언제 가능해질지 시기의 문제지 이제 이게 방향성이 생물보안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생물보안법은 무조건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중국의 거대 CDMO 기업이 맡아서 하던 이 임상실험이라든지 약물 개발하는 그러한 위탁 서비스를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국내의 CDMO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의 CDMO 기업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알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여러 수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대 최대 수주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100만원까지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90만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주식이 100만원을 잠깐 돌파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CDMO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이후에 어떠한 수혜들을 볼지 계속 체크를 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집중해서 보셔야 할 종목이 이 바이넥스라고 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롭게 CDMO 기업으로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FDA의 CGMP 승인을 받기 앞서서 이미 EMA의 CGMP 승인을 우선적으로 획득을 했고 FDA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당 부분 모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이넥스도 미국과 유럽에 모두 위탁을 받아서 CDM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의 행보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첨생법이 있는데요.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긴 문장을 첨생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25년 2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줄기세포라고 알고 있죠. 줄기세포 그리고 뭐 T세포라든지 NK세포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치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인 이러한 치료법들이 실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일부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인데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약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고 환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게 불법이 아닌 일본 같은 곳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와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는 그러한 법인데요.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이 차바이오텍, 큐로셀, 파미셀 등이 있는데 다들 줄기세포 약품이나 T세포, NK세포 등을 이용한 그러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오텍들인데요. 이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을 직접적으로 추천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해당 기업들이 각각 어떤 기술들을 취급하고 있고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첨생법이 풀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당 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고 제약바이오 전체에서도 줄기세포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 재생의료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주주 환원책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을 배당해준다라든지 등으로 주주들을 위한 환원책을 여러 기업들에서 내놓기 위해서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한 종목들 대기업들 재무상태가 굳건한 기업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주식 소각이라든지 이거 배당금 배당인데 오타가 났네요. 배당금 배당 결정 등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선두로 해서 요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종목이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BC월드 제약 이런 기업들도 현금 배당과 함께 주식을 배당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멘텀을 단단하게 만들고 국내의 제약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이제 좋은 밸류업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SK그룹이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 주주환원책을 강화하라라는 그러한 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게 만드는 그런 안전한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도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이전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정말 안전한 종목으로서의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당장 다가오는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종목을 몇 개 뽑아와 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둘 다 플랫폼 기업이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박순재 대표가 직접 1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알테오젠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해 볼 만도 하고 또 올해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허가부터 시작해서 NO2의 새로운 임상 내용들 등등 나올 만한 좋은 호재들이 계속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지금까지 역대 수주를 거의 9조 원대 가까운 라이센스 아웃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많은 라이센스 아웃을 해낸 만큼 이후에 계속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까지 펼쳤으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대주주들을 등에 업은 채 연구비에 대한 걱정 없이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를 계속 안정적인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서 빅바이오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별적인 신약 또는 여러가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약물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시장 확대를 성공을 하고 좋은 수익을 계속 내보이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전환과 함께 2027년도까지는 이 엑스코프리라는 약물 하나가 1조 원의 매출을 불러일으킬 만큼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 캐시카우를 이용해서 빅바이오텍이 되기 위해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들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최대 7%대까지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번 연도에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뉴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12만원대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양행도 FDA 승인 이후에 또 유럽까지 EMA까지 승인을 이어서 받으면서 시장 확대에 성공을 했고 또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시장 확대를 앞두고 있고 렉라자가 실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재무상으로도 더 안정적이어지고 더 큰 기업이 될 거라는 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경쟁 약품 대비해서 약 효과도 훨씬 좋고 그 적응증마저도 훨씬 더 넓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임상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올해 3월, 7월, 12월까지 계속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임상 데이터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약물들을 준비 중인 상황이니까요. 계속 적응증이 더 확장이 됐다, 적응증에 있어서 더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1위 약물보다 계속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FDA 승인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아주 좋은 로열티를 받아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월 21일 기한으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모 실사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이제 CMC 공정 통과만 앞두고 있는데 해당 부분만 잘 통과된다라고 하면 사실 FDA 승인은 따놓은 당상과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주가가 계속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조만간 이 CMC 결과도 좋게 나오면서 FDA 승인까지
나오면서 이 HLB의 몸값이 재측정되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섹터를 왜 봐야 되는지,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갖고 있는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기업들은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지, 물론 제약바이오 내에 아직도 몸집이 작고 연구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큰 적자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다가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처럼 이제는 그 종목에 대한 재무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또한 그 기술력 또한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중후장대 사업들을 투자하듯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하면서도 필수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하는 그러한 종목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제약바이오도 좀 더 관심 갖고, 앞으로 다가오는 호재들에 따라서 그거에 수혜보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공부해 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거니까요. 이럴 때 한 번씩들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각각 이슈들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수익이라든지 혹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린 내용들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꼭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진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구독자 200명이 돼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다음 영상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하나씩 다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2025년에도 모두 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 윤성욱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